네, 미 대선 카운트다운 해리스냐 트럼프냐. 지금 메이저 베팅 사이트 사이에서도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각 후보에 따른 시나리오별, 산업별 또 대응과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어느 때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분쟁 등 극심한 분열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세계 안보 당국은 과연 어떤 태세를 갖춰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 두진우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 시점에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안보 구도에 좀 어떤 영향과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보십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아마 국제 질서는 엄청난 변화가 휘몰아칠 것이다. 먼저 네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는데요.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느냐, 혹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이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아가서의 중동 전반에 걸친 글로벌 안보 지형 모두가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부분의 대외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좀 좁혀서 우크라이나 전쟁만 놓고 본다면 최소 1, 2년 정도는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 유사 입장국들과의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NSS에서 명시되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적 침공을 전략적 실패로 귀결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정책,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해서는 이 또한 지속되고 어떤 불확실성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해서 지지율이 좀 타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과 어쨌든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안도할 것이고 비교적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반면에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재선에 성공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었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1번. 두 번째,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이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결시키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사실 정치인의 공언이라는 것은 공화당 측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종결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종결이라고 하는 모습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 그러니까 권위주의 진영의 불법적 침공이 이런 식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례로 남기 때문에 민주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간에 있어서도 해리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종전에 대해서 워낙 이제 시사를 했다 보니까 어떻게든 끝맺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여기 이제 북한까지 가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종전이냐 확전이냐, 북한군 참전에 따른 일단 전황 변화가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 북한군까지 어쨌든 참전한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떤 향방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 혹은 장기화보다는 종전의 속도가 이제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측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좀 빨라질 수는 있다는 그런데 거죠. 이 대선판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차원의 큰 사건 안에 북한군 파병이라고 하는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이들이 이제 보여준 불법적 야합의 연대는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성공한다면, 재선에 성공하고 당선된다면 더없이 좋은 시나리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종전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 네. 러시아와 북한은 그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거꾸로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은 더더욱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전쟁이 이제 19일이면 이번 달 19일이면 1000일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도 지쳤고요. 또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도 상당 부분 지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자 하고 하는 이런 선의의 의도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와 북한은 더 많은 북한군 파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시킴으로써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능력, 수행 능력을 매우 약화시키는데 그들의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뭐가 됐든 공세가 더 커지는 건 맞는 쉽지 거네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종전을 앞당길 가능성 그렇지만 그 전까지의 공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는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화의 염두에 뒀을 그렇죠. 때 또 우크라이나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가 또 이어질 수 그렇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일단 또 복병이네요. 네. 북한군 파병이 엄청난 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한 축도 그렇지만 미국 내부적으로도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치르면서 또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도 뭔가 이제 불복 사태라든지 그러면서 이에 발발하는 폭력 사태 발생에 대한 위험 그리고 내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본다면 어디까지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내부적으로도 대선 불복에 관련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크게 확산이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미 투표소라든지 앞으로 이제 선거가 이제 완료된 다음에 이제 개표가 진행될 이런 지역까지도 안전장치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경호를 늘린다든지 주 방위군을 직접적으로 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감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럴까? 결국 미국 사회에서도 2020년 대선에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측에서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네네.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동조하고 하는 이런 트럼피즘이 크게 확산이 되었고 일각에서는 하나의 종교처럼 신봉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 트럼프 당신이 혹은 트럼프 자신이 혹은 트럼프를 추종하는 트럼피즘 세력들에 의해서 이미 대선 불복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예를 들면 네. 펜실베니아에서 일부 선거 절차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해서 이미 이렇게 좀 그 불만을 공식적으로 네. 제기한 상황이고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미국의 정치가 또다시 양극화되고 과거의 의회 난동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부적인 혼란,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패배를 했을 시에 이에 불복하는 지금 전반적인 또 옹호하는 세력들의 이런 그렇죠. 내전이라는 이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긴 하나 내부적인 혼란도 또한 야기하는 이런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어떤 인터넷 기반 네. 시장 조사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기관이죠. 유거브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유권자 대상으로 이렇게 지난달 중순에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네. 응답자의 80% 이상 압도적 다수가 10년 전보다 미국은 분열하고 있다. 통합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27%는 이 선거로 인해서 더더욱 폭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아가서 27%는 내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번 선거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 봐야 네. 되겠지만 누가 봐도 초박빙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0.5%에서 1.0%의 격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양측에서 선거 불복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수 있겠네요.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트럼프 쪽에서 더 그런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 이미 어느 때보다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유권자 1억 6천만 명 중에서 이미 네. 8천만 명에 육박한 유권자가 선거를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또 투개표하는데도 개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네. 결국 그 시간만큼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만큼 이제 선거 불복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로 불만들이 발산될 가능성이 네.
지난 4년 전의 선거보다 더 크다고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워낙 이번이 초접전, 초박빙이다 보니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부적인 혼란과 그렇죠. 더불어서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불복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한 우려가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후유증이 클 수도 네. 있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 시장 경제 전반도 얼마나 그 변동성을 야기하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신경을 고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로 조금 더 시선을 옮겨서 지금 북한이 불과 닷새 만에 미국 대선 시작 직전 탄도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미국 대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맞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북한은 북한의 시간표대로 미국 대선을 가장 크게 고려하면서 네. 그들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뭐 지난번에 이제 화성 19형 ICBM이 끝판왕이라고 최종 완결판이다라고 이제 북한 당국이 발표를 함으로써 네. ICBM의 의미는 한국을 지향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이고요. 사실은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탄도미사일,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도 사실상 미국을 고려한 또 미국 대선을 고려한 북한의 퍼포먼스로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과 우리와의 이제 동맹을 강조하는 해리스 후보와는 달리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압박을 시사한 바 있어서 그에 따른 또 대비가 필요하겠죠. 이제 말씀하신 그것의 이제 트럼프의 관점, 우리가 이제 거래주의적 동맹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 잘 먹고 잘 사는 국가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대한 정당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네. 경제적 기여를 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신 SMA 같은,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안이 사실상 지난번에 한미 간에 합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것이 국회에서도 비준이 될 건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등장에 대비한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위기에 대한 네. 조치인데, 문제는 이렇게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한다면 다시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머니머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SMA 협의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이번에 12차에서는 한미 간에 이제 1조 5,200억 수준으로 이렇게 네. 타결이 됐는데 과거에는 9배, 10배 우리의 어떤 버든 쉐어링,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이만큼 기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상식 이상의 금액을 네. 그야말로 거래주의적 동맹관 안에서 비즈니스적인 그의 마인드 안에서 이렇게 줄곧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한다면 이 12차 SMA도 부정할 가능성이 있고 네.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우리로서는 어떤 동맹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에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이 되는 지점인 것이죠. 네, 두 후보별 지금 각각 세계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 시나리오별도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미친 영향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 오늘 두 번째 특집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 두진호 연구실장 통해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